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깊어가는 늦가을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 새벽 우주항공국 나사가 새로운 우주 발사 시스템 아르메스-1 라켓에 실은 오리온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우주인이 달에 가는 게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제 오후 세계를 들썩이게 한 폴란드에 떨어진 러시아제 미사일은 러시아가 발사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을 막기 위해 발사한 방어 미사일일 것이라고 폴란드 대통령 등이 발표를 했습니다. 하원에서 2번이나 탄핵당했지만 상원의 조치로 살아났고 지금은 형사조사를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번째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스럽지 않게 에너지가 떨어진 출마 선언이었고 반응도 최측근들이 모인 자리였음에도 미적지근했습니다. 몰몬 교회가 동성결혼 보호 법안을 지지함으로써 오늘 연방 상원에서 투표될 결혼 존중 법안이 힘을 받게 됐습니다. 연방 판사가 임신 6주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조지아 주법 시행을 중지시켰습니다. 도매물가 인플레이션도 소매물가 인플레이션처럼 10월에 오름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 음식값은 지난해에 비해 20%가 비쌉니다. 수표 세탁과 우체통 낚시, 절도범들이 우체통에서 체크를 훔쳐서 매니큐어 지우는 약으로 액수를 지운 뒤 다른 액수를 쓰는 식으로 돈을 빼가는 범죄가 경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맨 앞부분에는 글쎄요, 언젠가 여러분들께서도 돈을 많이 버신다면 아니면 그렇지 않고 더 이러한 일들이 일상화된다면 우주에 가보고 싶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일들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는 다시 대선에 출마하겠습니다 하는 발표를 하는 그때에 한창 그 바이든 대통령 많은 사람들이 G20 정상회담에서 긴급 회의까지 하면서 야, 이거 3차 대전 일어나는 것 아니야? 러시아제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졌다는데? 나토 회원국인데?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언까지 전해드리겠는데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어제 밤이었겠네요. 왜냐하면 플로리다주의 우주 그 시간대가 있으니까 그 시간대가 1시 47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 발사 새로운 그 시스템 그 시스템에 실린 오리온 캡슐, 제가 과학을 잘 몰라서요 이해하는데 힘듭니다. 우주 발사 시스템 아르메스-1, 아폴로의 그 시스터잖아요. 쌍둥이 시스터 그 시스템으로 오리온 캡슐 발사를 했는데 이제 인간이 달에 뭐 착륙하고 50년 지났잖아요. 지났는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것은 이제 2025년도가 되면은 최초의 여성 우주인 유색 인종도 달에 착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2025년이면 조금 빠르긴 하겠네요. 자녀분들을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는 결국은 달 궤도에 어떤 우주 정거장 같은 것도 만들어서 뭐 화성으로 가고 하는 그 시험대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넓혀가겠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이제 조금 더 가까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플로리다의 그 케이프 캐너버럴 기지에서
세 번째 시도를 했죠. 한 번은 그쪽에 날씨가 나빠서 그랬고 또 한 번은 뭐 수소 연료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다 고친 다음에 이렇게 스케줄은 쳐졌지만 어쨌든 성공을 했습니다. 25일 동안을요. 이 아르테미스 1호가 우주인이 타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의 더미 인형, 우주인이죠. 우주인이 25일 동안 그곳에서 마네킹이죠. 마네킹이 이 오리온 캡슐에서 달에서 뭐 80마일 정도 그 떨어진 그 지점을 지나서 지구로 이제 다시 25일 만에 돌아온답니다. 무사히 돌아오면 목표가 완성되면 그러면 이제 정말로 마네킹이 아니라 2024년이니까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우주인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거죠. 스타쉽 우주선을 타고 달 표면에 2025년도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972년도 아폴로 17호의 우주인이 착륙한 뒤에 처음인데 결국은 이제 지구 주변에서 이륙을 하고 뭐 얼만큼을 기본적으로 머물고 뭐 일단 지금까지 했었던 일은 성공을 했습니다. 달 궤도에 월요일쯤 다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지구에서 다 사람들이 뭐 요즘에 집에 강아지가 있다 하면은 휴대폰으로 우리가 그 강아지가 안전하게 있는지 보는 것처럼 지금 오리온 캡슐이 안전한가? 아르테미스 1호 라켓이 지금 괜찮은 거야 하는 것을 지구에서 보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세상이 됐습니다. 물론 갈 길은 멀겠죠.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국 나사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의 이런 그 민간 회사들과 우주복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곳에 가면 지구와 환경이 다르니까 그런 일들도 하고 어쨌든 인간은 끊임없이 지금 손에 닿지 않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도 아니면 뭐 창의력 이런 것 그 자체의 만족을 위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이 굉장한 과학 강국인 것 분명하죠. 그리고는 이제 어제 오후에 정말 세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토 헌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5조잖아요. 나토 회원국 어느 한 나라라도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공격당한 것처럼 그대로 갚아준다.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지상군이라든가 나토의 지상군들이 우크라이나 땅에 가서 러시아 군대를 쳐부수지 못하는데 폴란드에 이게 러시아제 미사일이 떨어졌으니까 이거 러시아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아주 그 우크라이나의 서쪽과 폴란드가 딱 국경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 가까이까지 공격하더니 이거 뭐야? 처음엔 그랬죠.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처음으로 그게 러시아제인 것은 맞지만 러시아가 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만큼 그것은 러시아가 지금 적국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막 불을 붙이듯이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때 정보가 바탕되지 않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정보력이 굉장히 빠르다. 이 궤적 같은 것을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제일 수도 있죠. 우크라이나에서라고 러시아제 무기를 쓰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과거에 또 다 같은 그런 그 계열이었었는데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몇 개국이 비상회의를 하고 G20가 전부 회의를 한 건 아닙니다. 비상회의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오늘 아침에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나토 그 뭐 집행위원장도 얘기를 했고 이건 러시아 쪽에서 온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그 같은 공격을 막기 위해서 어제 러시아가 뭐 사상 최고로 미사일을 많이 발사한 날 가운데 포함됩니다. 한 85기를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발사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걸 막아야지 되니까 영공에서 방어 시스템으로 막기 위한 미사일 발사한 게 폴란드 쪽으로 떨어져서 2명이 숨졌습니다. 아제이 두다 대통령이 분명히 이것은 그쪽에서 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의도하지 않은 불운한 사고였습니다.까지 말을 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이엔스 스톨텐베르그도 우크라이나 잘못이 아니다. 이 경우에도 왜냐하면 지금까지 러시아가 불법으로 전쟁을 해오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침번을 서서 이 문제를 잘 다스려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우크라이나는 처음에는 우리 아니다 했거든요. 처음에는 몰랐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주는
폴란드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할 리가 없죠. 이게 바로 또 전쟁의 위험함이기도 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만약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침착하게 러시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세계 여론이 들끓고 여론 재판 일어나고 저 러시아 어떻게 해야 돼? 당장 처벌해야지 돼 라고 하잖아요. 그 온도를 낮추는 게 바로 그 온도를 낮추는 게 데이터에 의해서 세계 지도자의 역할이고요. 어제 그래서 이제 별일은 없게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일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는 당연히 처음부터 아니라고 했었고요. 긴급 회의를 한 나라를 보면은 지금 이런 나라들이 같이 협조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강대국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이렇게 G20 정상회담을 하던 도중에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오랜만에 포커스를 받았는데 너무나 트럼프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제 6시부터 한 1시간 정도 연설을 하던데 CNN 방송은 16분 몇십 초 지나니까 내가 선언을 한다. 그전에도요. 쇼 호스트답게 그런데 하나도 어제는 주요하지 않았습니다. 쇼 호스트답게 마치 나갑니다 하고 선언을 할 것처럼 하고는 안 하고 다른 말을 또 몇 분 하다가 이제 조금 사람들 흥분시키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거의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 1,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반응이 미적지근했던지 그리고도 더군다나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랠리를 할 때는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어제 비교된 것도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도 이 프롬프터를 보고 연설을 하니까 트럼프의 야성이 나오질 않더군요. 물론 그 야성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냈지만 이 사람은 이미 부작용과 거짓과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그 파워를 만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딱 그 텔레프롬프터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전혀 설득력도 없었고 기본적으로 그런데 처음에 문장을 딱 시작할 때는 대통령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 톤은 나오네. 저는 그렇게 처음에는 느꼈었습니다. 굉장히 절제했었고 그런데 에너지가 너무 없으니까 점점 지루해지고 나중에는 잭 부시가 힘없는 연설이군요. 슬리피 더니, 슬리피 조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엄청 놀렸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얘기 들어보십니다. China, Russia, Iran, and North Korea were in check and respected. They respected the United States, and quite honestly, they respected me. I knew them well. I knew them well. 네, 1,000명의 박수치고는 좀 약했죠. 본인이 대통령이었을 때 중국 또 북한도 본인을 무척 존중했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 더 했습니다. North Korea had not launched a single long-range missile since my summit with Chairman Kim Jong-un nearly 3 years before. We developed a relationship, and that's a good thing, not a bad thing. It's a good thing. Very good thing, actually. Because look at what's happening today. My opponents... 네, 이렇게 대통령이 말을 하는데도 별 반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도에 본인과 회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 지금은 어떠냐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뭐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도 했죠. Inflation is the highest in over 50 years. Gas prices have reached the highest levels in history and expect them to go much higher now that the strategic national reserves, which I filled up, have been virtually drained in order to keep gasoline prices lower just prior to the election.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과 그래서 전략적 그 비축률을 내가 많이 모아놨던 걸 바이든이 풀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가솔린 값도 올라갔으니까요. 그 밖에도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어쩌면 그렇게 철군을 했는가. 그게 최악의 미국의 당혹스러웠던 것이다 했는데 그 얘기는 이미 본인이 탈레반과 본인이 대통령이었었을 때 그 시안을 결정해 놓은 그런 것이었고요. 남부 국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내가 대통령이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어쩌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처럼 지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크림반도 러시아 것 맞잖아.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의 눈앞에서 미국이 파괴되고 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은 단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화합하는 것이다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별로 그렇게 어울리지 않아 보였고요. 그리고 중간 선거에서 이겼다는 말을 했습니다. My endorsement success rate was 232 wins and only 22 losses. You don't hear that from the media. And this is an elegant night and an elegant press place, and I'm not going to use the term fake news media. 네, 페이크 뉴스를 들으면 안 그런다고 하지만 본인이 뭐 200 몇십 개 가운데서 뭐 몇 개를 20 몇 개, 22개라고 했나요? 제외하고 다 이겼다고 했는데 그런 거 다 소용없죠. 원래 이길 사람을 지지하는 거는 소용이 없는 거고 하원에서도 본인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지지했었던 5명 모두 떨어졌고 상원에서도 스윙 스테이트에서 본인이 지지했었던 후보는 전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조지아주의 허셜 워커에 대해서 지지해달라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A gentleman and a great person named Herschel Walker, a fabulous human being who loves our country and will be a great United States Senator. Herschel Walker, get out and vote for Herschel, and he deserves it. 네, 이제 이때는 박수가 조금 나왔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중간 선거 전쟁이기 때문에 이때가 박수가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출마합니다 하는 말을 하기 전까지 본인이 그 대통령이었었던 그때 한 일과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비교를 해서 나는 잘했고 바이든은 엄청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는 출마한다 발표를 이렇게 합니다. In order to make America great and glorious again, I am tonight announcing my candidacy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네, 반응이 뭐 그다지 뜨겁지 않죠. 100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의 톤도 달랐고 대통령의 연설을 들은 그 청중들의 반응도 지금까지 어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을 들었을 때의 반응보다 약했습니다. 아주 약하디 약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뭐 허풍 같은 거 당연히 어제 연설에서도 있었지만 조금 다른 때의 연설보다는 덜했고 연설 내용은 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고 계속 얘기했었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팍스 뉴스도 45분 지나니까 중단하기 시작하던데요. 계속 이제 셔네니티 시간이었잖아요. 셔네니티 광고 문자 올라가다가 그다음엔 그 중단을 해버리고 다른 때 같으면 아마 그 뒤에 나오는 로라 잉그레엄도 이것을 재방송을 하고 전체적으로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더군요. CNN은 뭐 16분 좀 전에 들어보신 출마합니다 하는 거 할 때 끊었었고 시스펜 정도가 끝까지 그 중계를 했을 그럴 정도.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멀리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었지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 선언을 한다는 바로 이때의 바이든도 여러 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나 못했는가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뭐 팍스도 뭐 그런 비교 같은 것을 조금 하던데 무엇보다도 이방카 트럼프가 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4년 내내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뭐 특별 자문인가로 일을 했잖아요. 아버지가 주말에 그 둘째 딸이요. 그 티파니가 결혼을 그 플로리다에서 했답니다. 결혼을 했으니까 식구들이 다 모였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딸에게 내가 화요일에 이 그 출마한다고 발표하는 것을 꼭 좀 와달라고 했는데 이방카가 아버지 발표하기 전에 나는 이제 정치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고 뭐
본인의 입장을 발표하고 이방카 트럼프는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 세 번째의 캠페인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지만 어디 뭐 사냥 다니는 거 좋아하잖아요. 코끼리 사냥도 하고 서부에서 사냥하다가 비행기를 놓쳐서 제 시간에 비행기가 아마 뭐 연착됐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고 그 첫 번째 아들의 그 와이프가 아니라 걸프렌드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과 막내는 뭐 아직 어리잖아요. 막내만 자녀 중에서는 이제 어제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도 이제는 공화당 내부의 분열이 있을 수도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단 캠페인을 시작을 했으니까 미국 정치계를 다시 한번 그 흔들 것은 분명한데 공화당 내부도 흔들 가능성이 아주 높다. 가족들도 뭐 나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는데 안 가지는 않잖아요. 아주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이방카는 거기다 설명까지 붙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뭐 노출되는 것도 싫고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버지가 아마 대통령이 다시 된다고 생각했어도 그랬을까 하는 그 느낌이 들어서 상징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딸조차도. 그리고 그 딸이 좀 인기가 있잖아요. 미국 국민들에게.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딸을 설득시키지 못했던 지금부터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이 같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서 미국의 정치 회오리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몰몬 그 신자이신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뭐 몰몬에 관한 보도를 했는데 회사로 뭐 사실을 그대로 보도한 거거든요. 막 항의를 하고 변호사도 뭐 항의를 하고 했었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몰몬이나 다른 그런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종교를 아주 강하게 믿으시는 그런 분들이 그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들으시고 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뉴스를 할 땐 종교 이런 거 다루지 마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당시에도 그랬었고 뉴스에 나온 몰몬이 취한 그대로를 보도를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몰몬 교회의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 등등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그 몰몬 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연방 상원에서 동성 결혼을 포함해서 결혼 존중 법안 이런 것들이 이제 테스트하는 형태로 투표에 붙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는 꼭 동성애자들의 결혼뿐만이 아니라 같은 다른 인종 아니면 뭐 출신 국가, 결혼을 하는 데서 이런 것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몰몬교에서 어제 이 법안을 찬성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약간은 좀 힘을 받겠죠. 상원에서 오늘 그 통과가 되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렇다면 11월 말에 다시 최종적으로 전체 투표에 붙여지는데 이 법안 자체를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3명인데요. 오하이오주의 라포트먼 그리고 메인주의 수잔 콜린스 또 그 탐 틸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전부 그 중진 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3명의 공화당 의원은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뭐 당연히 이 안에 찬성표를 던질 테고 의사진행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 케이스에서 그러면 7명이 더 필요합니다. 공화당.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화당 의원들이 나 그거 분위기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말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건데 이게 바로 몰몬 교회에서조차 이것을 이제 이렇게 지지를 했다면 의원들도 이렇게 생각해보고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동성 관계에 대해서는 어제 그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 몰몬교가 발표를 한 겁니다. 이 법안을 지지한다. 동성 관계가 신의 계시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개인이나 기관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동성애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종이 다른 인종끼리 결혼을 하고 그 사람의 출신 국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지한다. 종교적인 그런 그 개인이나 기관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이 법안 자체에 침해하지 않는다는 수정안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앞으로 나가자. 몰몬 그 사이트에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이 내용이 종교 자유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신념은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소수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이제 그들도 뭐 책임도 져야지 되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타주의 그 하원 의원이 4명이 있는데 전부 몰몬교 신자거든요. 지역이 그러니까 그곳이 이제 발생지고 하니까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그 유명한 밋 romney 공화당의 대선 그 예비선거 후보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밋 romney가 대선에 몇 번 나왔는데 그때마다 야 미국에서 그럼 첫 번째 몰몬교 신자가 대통령이 되는가 했었잖아요. 역시 상원에는 지금 그 100명 가운데서 몰몬 그 신자가 3명이 있거든요. 이 3명들도 당연히 지지를 하고 밋 romney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마이클 리 연방 상원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웠었죠. 그래서 이제 의사당 사건이 일어나고 했을 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클 리 상원 의원은 찾았다는 그 사람도 이제 이런 안에 찬성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아이다호가 지역구인 마이크 크래포 의원이 몰몬교 신자입니다. 몰몬교도는 뭐 한 1,700만 명 정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좋아하시든지 좋아하지 않으시든지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오레곤주에서도 오픈리 레즈비언 주지사가 나왔고 매사추세츠주에서도 오픈리 레즈비언 주지사가 나왔고 그 이전에 오레곤주에서는 뭐 현 주지사가 양성이잖아요. 오픈리 양성 주지사. 그런가 하면 공화당에서도 오픈리 게이 정치인들도 나왔고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뭐 그것을 지지한다가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의 일이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차별을 받는다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미국에서 많아집니다. 연방 판사가 임신 6주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조지아 주법 시행을 중지시켰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지아주에서 우리가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풀튼 카운티, 애틀란타 포함되고 하는 그 풀튼 카운티의 판사인데 로버트 맥번이라는 판사인데 이 조지아주의 임신 6개월이 아니라 임신 6개월에 그 낙태를 하려는 여성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임신 6개월이 아니라 임신 6개월이면 몇 주인가요? 4, 6, 4, 24. 그때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6, 4, 24주일이니까 25주일, 26주일 한 보통 뭐 12주일 이 정도에 한다고 하고 보통 미국이 이번에 연방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22주일, 23주일까지는 법적으로 보장을 했었죠. 임신 6주일 이후에는 약간의 예외는 두지만 강간이라든가 근친상간 예외를 두고 태아가 도저히 이제 그 생명이 살지 못한다라고 판단될 때 그때는 이제 예외를 둬서 낙태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임신 6주일 이후에는 낙태를 할 수 없다는 조지아의 주법.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불행하게도 임신 6주일이면은 많은 여성들이 임신했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한 달 반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기간이니까 이제 2019년도에 통과가 돼서 2022년 7월 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죠. 6월 23일에 판결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하더라도 뭐 텍사스에 이어서 가장 강한 낙태 금지법에 속합니다. 브라이언 캠프 현재 공화당 다시 또 당선된 주지사가 서명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연방 판사가 이거 위헌이야. 시작할 때부터 위헌이었어. 초안을 작성할 때부터 그리고 투표할 때도 뭐 법 제정할 당시 명백한 위헌이야. 그러니까 시행해서는 안 돼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조지아주의 검찰총장이 항소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석 남아있는 공화당의 조지아주의 허셜 워커와
민주당의 현 의원인 라파엘 워너의 결선 투표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그게 이슈니까. 그리고 그 이슈의 한가운데 공화당의 허셜 워커가 있으니까 본인은 이 주법을 당연히 지지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여러 명의 여성들에게 낙태를 하라고 강요하고 돈도 주고 카드도 주고 그리고 아이는 낳아서 적어도 3명의 아이를 양육비도 안 주고 돌보지도 않고 다 다른 여성들에게 낳아서 그리고 뭐 다른 여성과 결혼 생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그 낙태 이런 것도 결국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지만 도덕 같은 거잖아요. 그 도덕과 연관이 돼서 지금 이렇게 또 연방 그 판사의 판결이 나오면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연결된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선거는 지금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공화당이 설마 저는 어제쯤이면은 다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218표. 아직도 어제 한 표를 못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이 5표를 더 가져가서 5석을 더 가져가서 209대 217. 공화당은 한 석만 있으면 되고 지금 남아있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몇 석 남아있는데 민주당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갈 그럴 지금 분위기거든요. 오늘부터 뭐 민주당이 지금 다 가져간다면 민주당이 이기는 거죠. 그런데 다 가져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리고 뭐 LA 그 시장 선거는 뭐 이미 주말 지나면서 캐런 베스로 굳어졌습니다. 굳어져서 지금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그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70% 개표 현재 52.5%대 47.5%니까 이게 5% 차이가 나고 우편함 많이 그 나오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로스앤젤레스 시장도 캐런 베스가 될 것 같다 해서 하원과 상원에서는 공화당에서 지금 이제 새로운 지도자 뽑는 것 이런 거 케빈 메카티가 하원의장 후보가 되는 것까지는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상원도 오히려 의석을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조지아주에서 하나를 가져가지 않는다면 한 석을 잃어버리는 게 되잖아요. 평균 4석을 얻는데 그렇게 되면은 미치 매코넬 현재의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그 자리를 뭐 지키기가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워낙에 노련한 정치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주 쉽게 가져가기는 좀 어려워진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잠시 뒤에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터키 사실 때 특히 20파운드짜리 많이 사시던데 20파운드짜리 없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물가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타겟이 그 4분기에 그 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네요. 그래서 뭐 타겟 주식값은 뭐 당연히 많이 내려갔고요. 그래서 원래 예상을 했었던 것보다 소비가 조금 적을 것이다. 10월 말에 그 판매가 좀 예상했었던 것보다 나빴던 게 그 타겟인데요. 그래서 가족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직도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이제 돈도 써야 되잖아요. 땡스기빙 데이 때고 또 아이들이 크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여행을 또 가둬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시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타겟이 그런 발표를 했고요. 도매물가 인플레이션도 소매물가 인플레이션처럼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소매물가 그 CPI 그것이 그 발표가 되고 나서 주식시장 막 괜찮았잖아요. 뭐 11일, 12일 뭐 나스닥 같은 경우 S&P 500에도 엄청 오르고 있는데 도매물가는 이제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그런 돈, 그 PPI, Producer Price Index가 올라가는 것을 조금 멈췄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핵심 물가요, 에너지나 식품 빼고 10월 달에 9월 달에 비해서 이 소매물가 인플레이션 조금 내려갔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포함해도 6월 달 피크 때는 0.9%가 한 달 사이에 올라갔는데 지난 2달 동안은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홀세일 그 인플레이션 0.2% 올라갔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8% 늘어났고 물론 여전히 높은 수치이긴 하죠. 그렇지만 뭐 3월 달에는 11%였으니까 그것에 비교하면은 많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9월 달에는 8.2%가 늘어났었는데 1년 전보다
10월 달에는 7.7%였었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 랠리가 있었고 지금 이제 그 도매 물가 PPI도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오른 것 인플레이션은 12월 며칠이죠? 13일에 발표가 됩니다. 추수감사절 음식값이 지난해에 비해서 20%가 비싸답니다. 어떠세요? 다음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들 집에서 뭘 만들어서 드세요? 몇 년 동안 터키 안 드셨다면 올해는 한번 칠면조 먹어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추수감사절 음식이 한 20% 정도는 비싸답니다. 싼 아이템도 딱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모든 추수감사절 음식 재료가 비쌌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여기에 다 들어가죠. 인플레이션 들어가죠. 그다음에 공급망 문제, 게다 대고 또 조류 독감이 있었으니까 조류잖아요. 칠면조가 터키가. 그래서 평균 할러데이 디너 음식이 이렇게 비쌉니까? 다 챙겨 먹으면 2021년도에는 53달러 31센트였는데 지금은 64달러 5센트. 지난 37년 역사상 가장 비싸답니다. 해서 제가 좀 아이템별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터키 있고 스터핑, 요즘은 김치 같이 드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나 또 그렇게 드시다가 세월이 오래 흘러가면 내가 미국 사람 다 됐어. 역시 크랜베리 소스가 최고야. 터키에 먹기는 최고야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펌킨 파이도 있잖아요. 농림부가 발표하기를 16온스짜리 터키가 28달러 96센트 1년 전보다 21% 올랐답니다. 2020년보다는 이거 한 40% 정도는 올랐겠는데요. 2020년보다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14온스짜리 백에 들어있는 스토핑 믹스가 69%가 올랐고 2개의 냉동 파이 크러스트가 26%가 올랐고 그리고 무슨 휘프크림도 많이 드시잖아요. 포테이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26%. 또 이제 냉동 콩 같은 거 드시죠? 23%, 프로즌 디너 롤즈 22% 올랐고 펌킨 파이 믹스 30온스짜리도 18% 올랐답니다. 싼 것 하나 있어요. 제가 남으면 딱 얼음 만드는 곳에다가 요즘은 냉장고에서 얼음 떡 받아서 드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지만 얼음 만드는 그거 버리시면 안 돼요. 거기다가 어떤 때는 아이처럼 우유도 이렇게 얼려서 평소에 우유 마시지도 않으면서 커피 막 넣고 커피 우유로 해서 딱 그거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크랜베리 소스도 거기에 딱 넣어서 먹으면 샤베트죠. 우리 한국에서 말 그대로 샤베트. 샤베트는 싸졌습니다. 지난해보다 14% 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추수감사절이라서 분위기도 내고 물가도 보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역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부가 좀 싸고 서부가 비싸서 서부 비싸요. 이 캘리포니아 쪽에 아주 비싸고 그리고 만약에 식당에 나가서 뭔가를 드실 때 추수감사절에 문 여는 식당 그다지 많지는 않죠. 보스턴이라든가 호노룰루, 뉴욕시티, 시애틀 그리고 워싱턴 DC 이런 곳이 제일 비싸답니다. 워싱턴은요. 얼마나 지금 추수감사절 물건값이 비싸냐면 홀 터키가 전국 평균보다 이거 2배 아닌가요? 44달러 16온스짜리가 44달러 그러니까 2배 정도까지는 안 되는군요. 엄청 비싸네요. 그리고 큰 터키는 모자란다고 지금 농림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팀 빌색 농림부 장관. 사행전 미국에서 여러 가지 뉴스를 보도할 때 농림부 장관 잘 안 나오는데 이런 때는 꼭 나오죠. 팀 빌색 농림부 장관이 큰 터키 모자라고 특히 20파운드짜리 터키를 찾기 힘들 수 있답니다. 조류 독감 때문에. 그래서 냉동 터키를 사시는 분들이라면 미리 사두셔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잠시 뒤에는 이 이슈는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요즘은 너무 심하대요. 우체통에서 체크 빼가는 것이.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텔레비전 켜기만 하면 여기저기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나옵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반대적인 매체에서 오늘 새벽에는 제가 그 팍스 앤 프렌즈의 그 마이크 펜스 그 전 부통령이 직접 출연을 해서 출연진이 3명이잖아요. 나란히 앉아서 4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인터뷰하는 거 들었는데 So Help Me God이라는 책을 홍보하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또 CNN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로 나온다면 그를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얘기는 하더군요. 본인이 나갑니다. 이 얘기는 아직 안 하죠.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했는데 지금 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절도범들이 우체통에서 체크를 훔쳐서 그걸 여성들 그 손톱에 매니큐어 바를 때 그 매니큐어 리무버 있잖아요. 지우는 우리 예전에 아세톤 이랬는데 그 리무버로 숫자도 지우고 뭐 받는 사람 이름도 아주 기술적으로 지운답니다. 그런 것들을요 뭐 텔레그램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서 다 가르쳐 준대요. 그렇게 해서 액수도 다르게 적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고 판답니다. 암시장에서 이 같은 것들을 뭐 하나에 몇백 달러씩 받고 팔고 어카운트를 훔쳐서 아이덴티티 훔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해서 뭐 우체통 자체도요. 그 우체통을 여는 열쇠까지 판대요. 완전히 불법이죠. 그렇게 팔아서 열쇠가 뭐 한 개에 얼마라고 하던가요? 지난 2년 동안 뭐 굉장히 많은 한 60군데의 이 암시장 블랙마켓 채널을 지금 발견을 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퍼스널 체크 한 장에 $250 그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뽑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125 정도가 많았는데 $125에서 비싸면 $175였는데 이걸 훔쳐서 남한테 팔 때 한 장에 $250에 판답니다. 이걸 그래서 무슨 뭐 워시드 뭐라고 표현을 하던가요? 체크 워싱 돈 세탁이 아니라 체크 세탁 그리고 메일 박스 그 낚은다 할 때 그 피싱 하는 이런 그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뭐가 잘못되면은 그 보상을 해주잖아요. 은행은 아니 우리가 무슨 죄가 있지? 우체국에서 잘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우체국에서는 뭐 우리 지난해에도 몇 명을 뭐 체포를 했고 뭐 이게 2021년도 우편물 절도 혐의로 1,511명 체포해서 1,263건 유죄 판결이 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런 그 범죄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요. 양동이 속에 그 우정국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양동이 속에 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체계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고 하니까 우체통에 그렇게 써 있다면서요. 요즘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 뭐 돈 내는 것을 온라인으로 내십시오. 그런데 온라인으로 내면은 걱정하시는 분들 무척 많으시잖아요. 이것도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플로리다주에서 이 같은 그 아주 그 절도범들이 가장 많이 있답니다. 글쎄요, 부자 동네가 많아서 그런가요? 부자 동네에서 체크 훔치면 더 비싸게 은행에서 뽑을 수 있으니까.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뭐 추수감사절도 추수감사절이지만 이제 월드컵 시작되잖아요. 손흥민 선수 훈련한다고 하고 미국의 국무장관도 그곳에 갑니다. 카타르에 갑니다. 카타르가 이제 원래 그곳에서 개최하기로 결정이 됐지만 뭐 뇌물을 줬느니 뭐 경기장을 지을 때 6,500명의 이민자들이 거의 뭐 인도라든가 파키스탄, 스리랑카 같은 데서 왔는데 숨졌고 너무 이슈가 많잖아요. 이슈가 많은데 일단 이제 미국은 21일에 그 웨일즈와 매치가 있기 때문에 국무장관이 가면은 카타르의 그 중요한 인물들도 만난다는 얘기죠. 미국이 이제 그 카타르는 나토는 아니지만 우리의 동맹이다라고 선언을 했으니까요. 강혜신이었습니다.